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칠성제일이면서 동시에 코로나 퇴치 및 가족 안녕을 기원하는 특별 기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퇴치하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모두가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불하고 축원하고 본문을 다 못하니까 축원하고 예불은 제가 그냥 그렇게 이제 하고요. 본문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주지스님이 축원을 안 하시나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초하루 법회 때는 코로나19에 임하는 우리 불자들은 어떤 자세로 코로나19를 임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법문을 했고, 조사할 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사찰이라는 게, 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사할 법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세 번째,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끝날 건데 끝나고 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법문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 미국, 남미, 동남아시아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멈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혜민 스님의 책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잠시 멈추면 보인다 든가 하여튼 멈추면 보인다 이런 아주 혜민 스님의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처럼 코로나19가 우리 인류 사회를 잠시 멈춤시켰습니다. 스톱을 시켰어요.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보이는가? 자, 보니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 힘들다고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당연히 고통스럽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멈춰서기 때문에 소상공업자, 자영업자, 직장인 누구 할 것 없이 지금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각국 정부들이 지금 막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사태를 과연 진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크나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기업의 40%가 도산을 할 거다, 이런 예측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대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줄을 섰던 모습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대출을 홀짝제로 하겠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고통과 힘듦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지금 이렇게 잠시 멈추니까 사회 곳곳에서 지금 힘들어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야를 잠깐 밖으로 돌려서 자연을 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 올해 봄만큼 이렇게 공기가 깨끗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미세먼지도 말할 것 없고 황사조차도 올해는 안 옵니다. 봄인데 하늘이 새파랗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봄 하늘이 너무나 새파랗고 공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고 뉴스에 그 유명하게 올라온 사진 중에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관광지 베네치아에 그 운하가 있는데 베네치아가 완전히 이제 도시가 전면 통행 금지가 내려지니까 물이 너무 깨끗해져 가지고 뭐 돌고래가 운하에 막 다닌다고 할 정도로 베네치아 사람들이 6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베네치아의 그 바다 운하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도 요즘 코로나가 이제 인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인도도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도 북부의 어떤 해안에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사람들 발길이 끊어지니까 바다 거북이 80만 마리가 산란을 하더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사회가 잠시 멈추니까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연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코로나19가 잠시 멈춤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코로나19는 왜 생겼는가 하면은 그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다음에 인간들의 거주지가 확대되고 하면서 야생동물들이 살 곳이 점점 줄어드니까 야생동물의 생활 영역하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곳하고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 속에 있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사스고 메르스고 올해는 코로나19입니다. 뭐 박쥐를 통해서 코로나는 뭐 천상갑이라는 동물을 이 숙주다. 뭐 이런 지금 설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은 생태계가 파괴돼 가지고 야생동물하고 인간하고 뒤섞이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생긴 거다. 원인은 생태계의 파괴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 최 근래에 한 10년 정도 기후 기상이변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홍수, 태풍, 가뭄, 산불, 기근, 기아, 물 부족, 뭐 이런 기후이변, 이상현상들이 전 지구상에서 갑자기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코로나19하고 따지고 보면 원인이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를 하니까 자연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자연이. 그러면은 코로나19의 원인이
생태계에 파괴했다. 그럼 생태계를 누가 파괴했는가? 우리 인간이 그렇게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뉴스에 뭔 좀 일만 생기면 뉴스 언론에서 그러지요. 이거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야말로 한 나라 차원의 인재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간들이 최근 7,000년 이상 인류 문명사회가 만든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야말로 인재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입장을 바꿔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인간의 입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바이러스고 우리들에게 침범해서 우리들을 해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명한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다. 그래가지고 한 지역에서 모든 자원들을 초토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 지역에 가서 또 모든 자원을 초토화시킨다. 인간은 바이러스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영화 매트릭스에서 거기 나오는 앤더슨이라는 그 안드로이드의 입을 빌려서 감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바이러스일 수 있다. 그러면 코로나는 지구 입장에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바이러스를 대체하기 위한 백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발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이 발언문의 내용이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이 지구에 대해서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했다. 깊이 참회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사실은 인간의 인류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마음을 우리가 사실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마음. 자, 어쨌든 우리 인간은 그동안 자연의 희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인류 문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가 잠시 멈춤으로 해서 나타난 현상, 그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바이러스일지도 모른다. 코로나19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백신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런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 탄산가스를 배출해 가지고 그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들 각자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를 하고 나는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일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나는 하루에 이만큼씩 바다를 더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우리한테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닥치는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가을에는 태풍이 불어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곡식이 다 피해를 입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닥치는 위협이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입니다. 노력했을 뿐인데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아야 우리 각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족을 챙길 수 있고 이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해서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인간 사회는 마치 달리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달리는 자전거와 같아서 잠시 멈추면 쓰러져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보면 막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처음 얼마 동안은 갑니다. 속도가 느려지죠. 그 다음에는 자전거가 막 흔들립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쓰러집니다. 이 인간 사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돌고 돈다고 돈이라고 하듯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제활동, 문화활동,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사회라는 자전거가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열심히 페달을 밟다가 본의 아니게 잠깐 멈췄거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인류사회는 마치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 이 사회는 자연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이 유지될 수가 있는 사회다.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19가 이 사회를 잠시 멈추게 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세상이 이런 거는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마트에 가면 먹을 게 있고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해주고 어디 교회로 나갈 때는 길이 아스팔트로 포장이 쫙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계속 노력하니까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환경을 파괴하는구나. 그러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게 지금 이 순간도 저기 이제 보면은 이 라이브 부페를 하는 것도 누군가가 카메라를 만들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거를 중계를 하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이 부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사회가 굴러가는데 내가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버스를 타고 간다. 나는 환경오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내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간다면 그 버스가 배출하는 매연, 그 매연이 결국은 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대기 오염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회가 지금까지 굴러왔습니다. 그런 사회를 코로나가 지금 잠시 멈춘 겁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 사회를 잠시 멈춰 세워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두 가지다. 정리하자면,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바이러스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 업으로 우리가 지금 과보를 받고 있다. 코로나하고 업이 인도 말로는 카르마 아닙니까? 코로나, 카르마 발음이 비슷해요. 이게 다 우리 업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인간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자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더라.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젠가는 코로나를 잡는 백신이 나올 겁니다. 내년에 나올지 내후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나올 것이고, 백신이 나오면 지금 같은 이 전 세계적인 혼란은 종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본 원인은 생태계 파괴에 있다 이겁니다.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코로나19가 또 나옵니다. 코로나2, 코로나23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가 있었고, 메르스 이전에 사스가 있었고, 사스 이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고, 에볼라 바이러스 이전에 에이즈가 있었고, 에이즈 이전에 천연두가 있었고, 천연두 이전에 패스트가 있었고, 우리는 사실 그동안 요 최근 몇십 년 동안 인류 사회가 큰 시련이 없이 살다 보니까 전염병이 우리 일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착각을 했을 뿐입니다. 전염병은 계속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제2, 제3의 코로나19가 계속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 인류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이제는 전 지구인이 비록 이번에 코로나19를 잡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나 질병, 전염병이 우리를 덮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특히 이제 과학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전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능하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생활 방식이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자면은 예를 들면 병원도 내가 병원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원격 의료 이런 식으로 해서 진료를 할 수 있고, 요즘 학교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만 원격 수업이 앞으로는 활성화될 거다. 그 다음에 영화 보는 것도 극장에 가면은 전염병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극장을 안 간다 이겁니다. 집에서 영화를 봐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방식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택배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온라인 쇼핑 이런 식으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식이 바뀔 거고 그러한 삶의 방식에 맞게 다양한 직업과 산업과 기술이 생길 거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그런 예를 들면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쇼핑,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이 향후 중요한 산업이 될 거다. 이런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돈을 잘 벌까, 얼마나 조금 투자해서 많이 벌까 이런 효율성을 중시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전염병 한번 돌면 다 말짱 도루묵 되니까 이제부터는 위기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얼마나 위기관리를 잘하는가 하는 쪽으로 사회 시스템이 재편될 거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사회가 체제 정비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모여 있으면 위험하니까 모여 있지 말자. 대신에 우리 얼굴 안 보고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자.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취지는 좋으나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다. 좀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같은 요 최근에 사스 이후로 생기는 에볼라 바이러스 이후로 생기는 이런 것들이 야생동물과 인간의 빈번한 접촉으로 생기는 거라면 그것이 야생동물이 서식지 파괴로 인해서 오는 거라면 그런 서식지 파괴는 인간이 지구라는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화석 에너지, 석유나 석탄 이런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재생 에너지, 태양열, 지열, 태양광, 수력 이런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당장의 과제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문제로까지 간절하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절실한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화석 에너지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아까도 언뜻 이야기했지만 나는 환경 파괴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집에 가야 되니까 버스를 타야 돼. 그러면 나는 환경을 보호하고 싶은데 사실은 환경 파괴를 하고 있어요. 생각은 환경을 보호하고 싶은데 집에 가야 되니까 환경 파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우리들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문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태계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고 있지만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작년 말 올해 초에서 호주에서 엄청 큰 불이 났었잖아요. 호주 대륙이 다 불이 타고 지금 다행히 그 불이 마침 큰 비가 몇 번 와서 꺼졌답니다. 근데 호주 대륙에 사는 동물이 10억 마리가 죽었대요. 호주 대륙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륙 자체가 다 불이 나버려가지고 호주 사람들은 이번에 뼈저리게 기후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이게 단순하게 전기자동차 타고 수소자동차 타고 일회용 쓰레기 덜 버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지. 호주 사람들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호주 대륙 자체가 산불로 인해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생활 습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선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한다. 크루즈선. 그 양반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초호화, 우리는 그런 게 행복이다. 인생을 즐기는 거라고 코로나 전까지는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선망의 대상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크루즈 유람선 이번에 일본이나 보여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예전 살던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호주에 산불이 나고 나서 호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코로나19 방역 하는 분들 위해서 사철요리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우리 정심사하고 자비신행회가 같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신도분들과 봉사자분들이 다 하고 저는 그냥 마지막에 가서 하는 흉내만 조금 내고 사진 찍고 그런 것만 했는데 그 이제 도시락을 싸는데 그 도시락이 보니까 다 일회용 플라스틱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 이상의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시락을 구한다고 하면 다 일회용 플라스틱밖에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나무나 그런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세월입니다. 도시락을 싸면서도 제가 이게 좀 뭔가 마음 한구석이 깨림칙한 겁니다. 이게 참 봉사하는 게 방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이 봉사라는 게 진짜 아무 조건 없이 무주상 보시하는 좋은 일인데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왜 생겼냐. 우리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회용 플라스틱 쓰고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우리한테 그대로 그 과보가 코로나19라는 걸로 돌아왔는데 그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또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옆으로 세자면은 그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태평양 한가운데 보면 우리나라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플라스틱 섬이 있답니다. 이게 태평양 해류가 이렇게 뺑뺑뺑뺑 도니까 바다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돌다가 가운데로 모인대요. 그게 우리나라 한 10배가량 크기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태평양에 있어요. 그걸 누가 다 버렸냐? 중국 사람들이 3분의 1, 일본 사람들이 3분의 1. 일본 사람들은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쓸려 내려가가지고 나머지 3분의 1. 결국 우리가 버린 겁니다. 그런 것 중에는 내같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버린 일회용 플라스틱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근본적인 우리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인류의 삶이 그나마 지속 가능한 삶이 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화석 에너지나 이런 것들 말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써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내가 일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유는 달라이라마 존자도 이야기했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겁니다. 아까 크루즈선 이야기했듯이 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외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하고 크루즈선도 타고 세계 일주도 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삶의 목적인 행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행복이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불교에서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고 번뇌라고 하는 고통의 완전한 종식.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그 마음이 그건 결국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해 있을 때 이겁니다. 만약 지금 법정 스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 분명히 당신의 그 무소유 정신을 어느 때보다 더 강조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글을 인용을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진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이 이 글을 쓴 게 1970년대입니다. 그때 우리 인류가 법정 스님의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정말 무소유 정신을 실천을 했다면 오늘날의 이 지구의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불자들은 이런 무소유 정신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끝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주십시오. 사홍손을 맞춰서 인의 상태를 맞추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